안녕하세요. 마이리라입니다. 오늘은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, 특히 65세 이상이 되어 한국의 국적 회복을 통해 복수 국적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. 저는 이 과정을 단순히 자료만으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. 직접 국적 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신청자분들이 남겨주신 유튜브 댓글, 회원들과의 SNS 대화와 이메일 소통, 그리고 전문 행정사, 법무부, 하이코리아 공식 자료, 주 오클랜드 대한민국 분관의 안내문 등 30여 개 이상의 자료를 분석하여 종합했습니다. 특히 이번 영상과 팟캐스트에서는 제가 경험하면서 느꼈던 현실적인 부분과 준비 과정에서 마주한 어려움, 그리고 다른 분들이 공유해주신 실제 사례들을 함께 엮어보다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. 이 콘텐츠가 국적 회복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작은 길잡이가 되고 실제 절차를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부탁드립니다. 이 영상과 팟캐스트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제가 직접 겪은 경험담과 더 깊이 있는 실제 사례, 최신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지금부터 65세 이상 국적 회복과 복수 국적 절차에 대해 저희 경험과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해외에서 오래 지내신 우리 동포분들. 노년에는 역시 고향 땅에서 지내고 싶다.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.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아주 특별한 방법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막상 돌아오려고 하니 이게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. 그쵸? 수십 년 동안 내가 일궈온 삶의 터전, 또 꼬박꼬박 나올 연금 혜택,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갖고 있는 이 시민권, 이걸 다 포기해야 하나? 이게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. 고향으로 돌아가고는 싶은데 현실적으로 내가 가진 걸 놓아야 하는 이 깊은 고민,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. 바로 그 딜레마를 해결해줄 제도가 있습니다. 자, 여기 한번 보시죠. 2011년부터 시행된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 제도인데요. 핵심이 뭐냐?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. 그걸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되찾을 수 있는 특별한 길을 열어준 거죠. 그래서 오늘은 이 특별한 여정의 시작부터 총 3단계로 이루어진 핵심 절차들, 그리고 마침내 복수 국적자가 되면 어떤 삶을 누릴 수 있는지까지 그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쫙 그려보겠습니다. 자,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?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. 이 과정이 되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걱정 마세요. 제가 아주 명확하게 3단계로 딱딱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. 전체 과정은 평균적으로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. 첫 번째는 한국에서 기반을 다지는 사전 준비 단계, 두 번째는 서류 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심사 단계, 그리고 마지막 모든 걸 마무리하고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단계. 이 3가지가 우리가 따라갈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오케이,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. 우리가 국적회복 신청이라는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끝내놔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전 작업들이 있어요.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저는 이제 한국 국적이 아닙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국적 상실 신고예요. 이걸 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. 그 다음으로 한국에 오래 머물 수 있는 F4 비자랑 일종의 임시신분증인 거소증을 받아야 합니다. 아,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꿀팁! 이 모든 걸 한국에 들어와서 처리하는 게 시간도 절약되고 체류 기간도 더 길게 받을 수 있어서 훨씬 유리합니다. 자, 이제 서류도 다 냈고 기다리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. 사실 이 과정 전체에서요, 가장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스트레스 받는 구간이 바로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 심사 기간이에요. 바로 이 질문이죠. 아니, 8개월, 길게는 10개월 동안 꼼짝없이 한국에만 있으라니, 해외에 사업체도 있고 가족도 있고 처리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. 이건 정말 큰 부담이죠.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말이 정말 많았습니다. 자,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. 이게 바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의 핵심입니다. 공식적으로는,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신청할 때랑 맨 마지막에 허가받을 때 딱 2번만 한국에 계시면 됩니다 라고 말해요. 그런데 현실은 완전 딴판이라는 거죠. 실제 현장,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게 될 그 출입국 사무소에서는요, 신청자가 해외로 나갔다? 그러면 심사를 그냥 멈춰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. 이게 문제입니다. 이 상황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. 복불복. 어느 지역, 어떤 담당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규정 해석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.
한 유튜버의 경험담처럼 말이죠. 누구는 괜찮다, 누구는 안 된다.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속 터져서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까지 생기는 거죠. 이게 그냥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현실적인 해결책,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겁니다. 일단 신청서를 내고 한 5, 6개월 정도는 해외에서 볼일 보시다가요. 그 이후에는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최종 승인이 날 때까지 머무르시는 거예요. 이게 괜히 마음 졸이지 않고 가장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. 자, 그 길고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승인 통보를 받으셨습니다. 축하합니다. 이제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 돌아가기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들만 남았어요. 먼저 국적회복증서 수여식에 참석해서 증서를 받고요. 그 다음에 저는 한국에서는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합니다. 이게 아주 중요해요. 그 후에는 이제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을 하고 드디어 대한민국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발급받는 거죠. 마지막으로 예전에 쓰던 거소증을 반납하면 모든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마감 기한이 있어요. 이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. 첫째, 아까 말씀드린 그 서약서 있죠. 이거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안 내면 지금까지 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. 국적이 그냥 취소돼요. 그리고 거소증 반납은 30일 안에 해야 과태료를 안 묻니다. 이 두 가지 꼭 달력에 크게 표시해두세요. 자, 이제 이 모든 힘든 여정을 마친 보람을 느낄 시간입니다. 복수국적자가 되면 한국에서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실질적인 혜택들을 한번 살펴보죠. 가장 큰 혜택 중 하나, 가로 건강보험입니다. 이 숫자 한번 보세요. 한국의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은퇴자 기준으로 한 달에 약 22,000원 정도의 최소 보험료만 내면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의료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대단하죠? 이게 다가 아니죠. 은행 계좌 틀고 신용카드 만들고 휴대폰 개통하는 거, 외국인 신분으로 겪었던 그 모든 불편함이 그냥 싹 사라집니다. 65세 이상이시니까 지하철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기초연금 같은 사회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죠.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권리가 다시 생기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나라를 자주 오가며 생활하실 분들을 위한 아주 유용한 팁도 있어요. 만약 한 달 이상 해외에 나가 계실 경우에는요, 그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납부를 잠시 멈출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. 아주 합리적이죠? 오늘 우리는 65세 이상 동포 여러분이 다시 한국 국적을 찾는 그 특별한 여정을 단계별로 쭉 훑어봤습니다. 편의함과 여러 혜택들, 그리고 무엇보다 고국과 다시 깊이 연결된다는 그 유대감, 이 모든 것을 생각해봤을 때 과연 이 길이 여러분의 인생 다음 장을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은 약 30분간의 분량으로 조금 더 상세한 국적회복 전반을 다루려 합니다.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.